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저는 AI 시대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치명적인 의사결정의 삼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의사결정의 삼각지대는 이름처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의 환각, 두 번째는 필터 버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챔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이 어떻게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여러분의 업무와 비즈니스를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저희와 가까운 AI의 환각 현상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환각 현상,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말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왜 발생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특정 분야나 관점에 편중되어 있으면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혹시 아바타2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인간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암리타라고 하는 액체가 등장합니다. 이런 암리타가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고라니에게서 발견이 되었다는 내용이 인도에서 엄청난 밈이 돼서 퍼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14억 1,900만 명으로 이미 중국을 넘어섰어요. 이런 인도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의 총량이 한국의 몇 배가 될까요? 25년 기준의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5,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단순하게 산술 계산만으로 한다고 하면은 29.2배, 약 30배의 데이터가 하루 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10배인 30인 성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생성형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학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암리타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요? 고라니에게 노화 방지 액체가 나온다라고 답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구조적이나 내재적인 한계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AI 연구자들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현재 저희의 입장에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드리죠. 하지만 이렇게 더블, 트리플, 크로스 체크를 해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필터 버블입니다. 이런 필터 버블은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도구들은 각자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검색하고 찾아보고 들어가는 웹페이지 상의 족적을 추적하고 또 분석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취향을 학습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이 체류를 오래 하고 있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머무는 만큼 유튜브 광고도 더 많이 볼 거고 틱톡 크레딧도 더 많이 사용할 거고 인스타그램 비즈 광고에 돈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결국 앞서 이야기한 필터 버블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정보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맹점이 생깁니다. 결국 자각 없이 이런 것들이 이용되면 정보의 감옥에 가깝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다행일 텐데 여기에 쐐기를 꽂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에코 챔버입니다. 에코 챔버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팀원, 동료, 멘토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견을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다른 의견이 약해지는 일종의 메아리 방을 의미하는데요. 필터 버블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에코 챔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라서 분위기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의 일을 답습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 환각, 필터 버블, 에코 챔버.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실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버추얼 리얼리티에 갇혀서 최악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굴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종의 AI 시대에 사업 망하기 딱 좋은 삼위일체 패키지 같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부 엮인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진로우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진로우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iBuying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가격을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AI에게는 환각 현상이 발생했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필터된 정보들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외부 분석가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졌고 우리의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에코 챔버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집을 사들이는 실책들을 저질렀고 단 3개월 만에 4억 2,200만 달러, 한화 약 5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사업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의 25%를 해고하는 일까지 실무자들도 피해를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방지책은 뭐가 있느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건 보여지는 숫자 기반에 대한 파악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대표 도시 앵커리지의 현재 기온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추운 지방의 대표적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현재 온도는 평균 15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12.8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앵커리지보다 추운 곳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동일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설명할 때 제가 딱 두 가지의 트릭을 썼습니다. 기간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알래스카 앵커리지는 8월 한 달의 평균을 냈으면서 대한민국은 연간 평균을 냈죠. 그리고 좀 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것도 아셨을 겁니다. 알래스카를 이야기할 때는 앵커리지라고 하는 도시를 한 개 이야기했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를 이야기했다는 것을요. 알래스카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앵커리지는 알래스카 남부 지역이면서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따뜻한 지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트릭으로 인해서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평균값조차도 가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평균 얼마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데이터죠. 그래서 평균은 일종의 데이터 쪽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결국 사업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의사 결정권자의 입장에서는 자료들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이 자료가 가진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보의 디테일을 찾아가신다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인원 또는 조직을 만들어 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Disagree and Commit이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실제 내부 회의가 굉장히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기업의 문화 자체가 현재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되면은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정된 방향으로 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가 되는 내용 자체를 논의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지점이 서비스 또는 제품의 페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미 논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마일스톤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집합 검증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동일한 과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진행을 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패한 입장을 디자인하는 이유는 생존자 편향을 깨기 위함인데요. 생존자 편향의 대표 예시로 2차 세계대전에 생환한 전투기를 보완하기 위한 예시가 있습니다. 생환해서 복귀한 전투기들을 분석을 했는데 공격받은 지점들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붉은 지점으로 표시를 했고 이곳을 보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라함 월트라는 연구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은 손상돼도 기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상되지 않은 곳을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존자 편향입니다. 사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업에서 기존 고객들의 VOC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생존자 편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기존 고객이란 말은 이미 제품에 만족한 고객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족한 고객들은 이미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집합이 많아진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만약에 교집합이 적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업의 구조가 그만큼 현실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기반 파악과 악마의 변호인, 그리고 교집합을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AI의 환각과 필터 버블, 에코 챔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걸 언제 사람이 다 하나하나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내용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친구의 이름은 트리니티라고 하는 챗봇입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정보에 웹 링크나 인터넷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데이터에 검증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의, 반대, 실패,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견을 내고 교집합을 구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는 도구죠. 이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챗봇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단에 더보기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라이브 방송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